글로벌 이슈 초대석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에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그럼 방송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러시아에서 왔고 네. 이름은 에바가 이름이고 네. 지금은 이제 남편 성 때문에 이 씨가 돼서 이에바 이에바 씨시군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코노노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성은 또 코노노바고 아,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국제회의 통번역사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동시통역, 순차통역 다 하고 이제 번역도 하고 네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고 그 한국 외대에서 지금 대학원의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가끔 가다가 방송 활동을 아주 가끔 하고 있고 예.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까지 지금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전혀 생각 아유, 못 하실 걸요. 아마 아닙니다. 유튜브로 지금 함께 보고 아유, 계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약간 좀 이상하다. 이게 맞나? 한국말에서 발음이 너무 정확하시고 말씀을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결혼을 언제 하셨다고요? 결혼은 15년 올해가 이제 10년 차. 네, 15년 결혼도 10년 차세요. 네. 와.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갑자기 강산이 변해야 되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네, 잘 웬만하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러면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럼 한국어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기보다 네, 이제 제가 잠깐 네,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학교를 다 다니다가 이제 네. 중고등학교는 러시아에서 다니고 대학교 때 다시 나와서 대학교도 양쪽에서 어떤 인연이 있으셨을까요? 한국에? 원래는 이제 엄마가 그 음악을 전공하셔서 지휘랑 이제 음악사 전공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음악 그러니까 교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워낙 한 5살 때쯤이니까 네, 이제 네, 어린 딸을 좀 두고 오기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게 돼서 네, 그렇게 배우게 됐고 일단 근데 제가 러시아에서 다니던 학교도 그 김나지움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예. 동양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외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래서 뭐 심화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쪽 방향으로 심화 학습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양어를 조금 심화 학습을 한다면 독일어, 뭐 불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골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제2 외국어로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외국어를 제2 외국어로 영어랑 이제 같이 배운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여서 그래서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일단은 한국어 학습을 계속 해서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어 자체가. 저는 지금 계속 뭔가 지금 인지 부조화라고 할까요? 말씀을 제가 목소리 돌아 앉을까요? 목소리로는 한국 분이신데 외모가 아니신 거가 자꾸 지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몇 번 뵐 일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때도 한국어를 워낙 잘하셔서 조교 비슷한 역할도 약간 그게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군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게 거의 2005년 막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땐 당연히 BTS, 뭐 블랙핑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때 그나마 구준표였는데 구준표도 거의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 네, 꽃보다 남자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교사 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뭐 텍스트나 이런 것도 사실 구하기가 그때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땐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를 저는 또 한국을 다녀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뭐 푼 거를 제가 같이 채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냥 같이
도움을 드렸었죠. 그럼 선생님한테. 그때랑 지금은 한국어, 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이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렇게 크게 음. 생기거나 그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네. 저희가 그 한국어 문화원, 뭐 한국교육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도시들마다 이제 있는 데가 꽤 있는데 그런데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뭐 한국어 학과를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네, 네, 네. 그냥 이게 희소성이 있는 언어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아니면 뭔가 관심이 궁금하고.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진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아. 한러 관계가 많이 달라져서요. 맞습니다. 일하실 때도 좀 영향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한국 쪽에서 의뢰를 그러니까 네, 통번역 네. 의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그런 행사는 웬만하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올해가 또 수교 35주년이어서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연도인데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만 아니면 많은 네. 행사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만 해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러시아어 토론 대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이제 대학생들이랑 대학원생들을 위한 네네. 토론 대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도 보고 심사도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학생들도 계속 민간 러시아어를 부문에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이나 이제 문화 관련 그런 교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네. 예전에 비해서는 활발하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렇죠. 국가들이 많으니까 네. 그쪽이랑 조금 더 아. 많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사실 쉽지 이게 좀 않죠.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라서 네. 그럼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가보신 건 언제세요? 제가 공교롭게도 22년도에 2월 초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엄마가 거기 네네네. 계시니까 그래서 엄마 뵈러 갔다가 돌아온 게 2월 초인데 갑자기 2월 말에 이렇게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네, 직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여쭤봐도 분위기는 될까요? 이게 어머님이 근데 좀 사실 엄마가 아직 거기에 계시다 보니까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차원에서의 그리고 국민들 간의 그런 뭐 악감정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언론에서 전달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저희 학교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생 중에서 또 우크라이나 학생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네네네.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친할머니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런 민족 간의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얽혀 있고 그 연이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제가 꼼소몰스크 나아무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꼼소몰스크? 아무르강이 이제 저희 그 극동 네. 쪽에 흑룡강이라고 네. 들어보셨을 텐데 흑룡강으로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중국이랑 이제 또 그 국경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흑룡강이 흐르는 쪽에 제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데는 하바롭스크인데 태어난 데는 이제 꼼소몰스크 나아무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니까 뭐 아무르강에 있는 꼼소몰스크 이게 이제 지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주로 그 전투기 그 막 수 SU 뭐 57, 네, 35 네. 이런 데를 이제 제작하고 뭐 그런 제조 공장이 있고 중심지군요. 그다음에 또 유리 가가린 공장도 있고 그것도 다 비행선 뭐 그런 걸 이제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중요한 지역이네요. 네, 좀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네. 좀 중요한 그런 거점인데 되게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살기에는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 하바롭스크가 고려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극동 쪽이다 보니까 사실 한인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실 때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러시아에서 쭉 이제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의 뭐 2세대, 3세대, 4세대의 이제 고려인 분들이 많아지기는 하셨죠. 그래서 네. 저희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예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할린 쪽에도 이렇게 좀 제일 많은 그 분포 지역이 아마 극동 쪽 그렇군요. 저희 뭐 하바롭스크도 그렇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도 많으시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동 지역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 모스크바는 네, 그렇죠. 엄청 완전히 다르죠. 약간 예. 그쵸.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일단 거리 자체가 비행기로 7시간 거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시차도 6시간인가 이제 차이가 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없어요. 모스크바 안 가보셨다고요? 러시아 분이신데 모스크바를 안 가보셨다고요? 한국 수도에서 저랑 살고 있지만 똑같으시네요. 그것만큼은 저희가 아, 네, 예, 예. 공통점이라서 아, 예, 그래서 저희 나라의 이제 수도는 안 가봤고 그 옆에 대한민국의 있는 서울은 예, 살고 계시고 있고, 10년 예, 이상. 그래서 듣기로는 네, 네, 듣기로는 네. 굉장히 근데 뭐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약간 서울의 그 옛날 서울 뭐 옛날 서울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 서울 깍쟁이 뭐 이런 표현이 네, 있듯이 약간 그런 좀 세련되고 조금 이렇게 업신 살짝 여기는 그 다른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수도 사람, 예, 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뭐 그런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있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또 실제로 가보면은 또 모르죠. 그래서 아, 안 가보셨으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느낌상으로 예, 제가 그렇다. 가보지를 안 가보신 네. 저의 말로는 네. 그런데요. 예. 예. 근데 뭐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모스크바는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말하기도 조금 러시아와는 다른 국가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워낙 인프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현대화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렇죠. 예, 삐까뻔쩍 그 자체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도시와 모스크바와 이렇게 그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언젠가는. 러시아가 진짜 워낙 넓다 보니까 못 가본 곳도 많으실 굉장히 거잖아요. 많아요. 네네. 거의 대부분 가본 곳이 오히려 한 세 도시? 네 도시밖에 안 돼요. 꼭 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뭐 모스크바랑 상트는 그냥 그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래도 인간적으로 러시아인인데 그래도 한 번은 주요 도시 네, 주요 중에 도시인데 제1도시, 예, 그래도 제2도시. 수도에 수도랑 약간 서울 부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보고 싶은데 상트는 일단 예술의 저도 도시. 너무 가보고 싶은 백야 곳 뭐 중에. 이런 것도 맨날 사진으로만 보니까 너무 슬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가볼 일이 있기를 예. 바라고. 문화 예술의 중심지죠. 어떻게 완전 보면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리고 뭐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푸시킨의 이제 학교도 있고 예. 아무튼 네, 그런 곳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 네. 거기 말고는 이제 바이칼 호수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굉장히 유명한 담수호 중에 굉장히 깨끗한 걸로 유명한데 거기가 겨울에 네. 얼면 되게 예뻐요. 어는 그러니까 거의 투명하니까 그 얼음이 약간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비치는군요. 비치는 그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당연히 엄청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깨지진 않는데 네. 그 약간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 포토슛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군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그 비행기에서 봐도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이제 춥다 보니까 추워요. 네. 그래서 네. 겨울에 가야지 예쁜데 추운 추위만 걸 잘 참고. 네, 뭐 비행기에서 보통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은 맑고 영하 뭐 35도입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좋은 날씨구나. 이러고 바람만 많이 안 불면 이제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군요. 거기랑 그 다음에 그 야쿠티아라고 사하공화국 야쿠티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들 중에 오이мя콘이라는 오이мя콘? 네, 네. 오이мя콘이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러시아에서 제일 추운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최저 기록이 한 72도인가? 그러니까 영하 72도요? 네, 영하 72도로. 그래서 거기가 가면은 그 날에 온도가 나와 있는 증명서 같은 거를 준대요. 방문증 같이 네. 이 날씨에 여기를 왔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최저 기온 뭐 50 평균 한 45도 50도 정도라서 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학교도 학생들이 안 가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보통 그러게요. 하바롭스크도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래서 영하 그래도 30도 정도는 그래도
그러니까 겨울에만 여름도 있어요. 여름이 예. 있긴 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1년 놀란 내내 표정으로. 1년 내내 아니고 여름도 있고 예. 여름에는 30도 영상 30도로 올라가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영하 30도 정도인데 그 온도만 해도 이미 코, 털, 뭐 눈, 털 그럼요. 다 속눈썹 같은 거 다 얼거든요. 뭐 여기 요즘에 막 서울 태양이 추워졌다 지고. 그래서 한 영하 20도 가까이 10몇 도에도 그게 저희 막 좀 맞아요. 너무 네. 추워서 못 다니겠는데. 한국 분들은 또 옷을 좀 덜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그래요? 완전 껴입고 껴입고. 뭐 모자, 뭐 목도리, 장갑 필수 그럼요. 막 이런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 있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얼굴에. 네. 그래서 여기는 다 빨개지고 이제 얼고 막 이러는데. 눈도 너무 춥고 눈 동자도 추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감을 때 그래서 아. 되게 따뜻하다가 다시 추워져요. 살짝 따뜻하다가 수져졌다. 그런 새로운 경험도. 근데 하실 수 50도면 있고요. 대체 얼마나 추울까? 그러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시베리아가 가장 춥다. 예전엔 막 그랬거든요. 그쵸. 춥다 이런 생각만 드는데 러시아 여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름 있어요, 여름 있어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여름은 도시들마다 사실 다 여름의 다르겠지만. 그 길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그리고 여름이 이제 아마 오이메콘 쪽은 여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조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렇죠. 이제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쪽을 제외한 네. 다른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소치 같은 경우는 그냥 제주도 느낌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 예. 올림픽 동계 올림픽 네, 했던 맞아요, 곳이죠? 맞아요. 네. 공교롭게도 갑자기 동계올림픽을 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여름이 아무튼 굉장히 긴 그런 지역이고 그렇군요. 휴양지예요. 네, 완전. 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름에 한 영상 한 28, 뭐 27도 정도고 그럼 우리 여름이나 비슷해요. 비슷하네. 뭐 30도 넘어가지는 맞아요. 않지만 30도 정도일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습도가 한국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낮고 장마철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여름에 가시면 조금 쾌적하게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약간 여행하실 수- 벌레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벌레 이게 벌레 예, 네. 벌레 살짝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러시아 방문했다고 되게 예.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겨울에 안 와봤으면은 좀 와봤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여름에 왔었어요. 이게 결혼식이 이제 5월달이고 막 7월달에 이제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네. 이제 벌레 때문에 아무튼 약간 좀 고생을 그러니까 저희가 소독을 한국처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것만 빼면은 사실 좋을 것 쾌적하고 같은데요? 네, 여름에? 뭐 이렇게 마실 것도 있고 거리에 끄바스라고 크바스. 끄바스가 발효 음료인데 네. 그 술 살짝 같은 거예요, 밀 그러면? 발효 그래서 약간 맥주 맛이 나는데 무알콜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며칠 됐냐에 따라서 조금은 도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저희는 무알콜 음료로 그냥 인식이 되어 있는 크바스. 끄바스. 근데 맥주 네. 맛이 나고 아무튼 되게 청량감이 좋은 그런 맛있어요. 그래서 네. 여름에는 이제 그 음료 마시면서 돌아다니거나 그냥 맥주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크바스도 뭐 여름에 여름 좀, 음료, 거의 아무래도, 여름에 좀 온도가 높아야 겨울에는- 발효가 될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동대문에 네. 그 여름에 동대문에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요? 동대문에 이제 중앙아시아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러시아 식당도 있고 해서. 네네네. 근데 맛이 약간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러시아 현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드셔보시고 네. 약간 개념이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러시아에 가가지고 비교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네요. 러... 오늘 날씨가 딱 끄바스. 그러니까요. 오늘 28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요. 인간적으로 지금 5월인데. 러시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쵸. 도스토옙스키 아까 푸시킨도 말씀해주셨지만 그쵸. 이 책의 이 저자의 책부터 읽어라. 그래야 러시아 문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한다면 근데 워낙 역시 도스토옙스키. 뭐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아니면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살짝 비주류에 속하는 예. 뭐 예를 들어서 불가코프라고 불가코프의 그 거장과 마가리타 아니면 마스터와 마가리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선과 악을 다루면서 한 1950년대쯤에 모스크바 배경으로 근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를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선한 악마의 상 뭐 이런 게 좀 나와요. 아무튼 되게 독특한 그 뭐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고양이도 나오고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불가코프의 네. 거장과 마가리타. 최근에 이 작품이 또 러시아에서 그 영화 그러니까 이 소설 원작의 영화가 나와서 영화도 좀 크게 그래도 좀
꽤나 그 관람객 수가 좀 예, 높은 예. 그런 편에 속해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꼭 그거 봐야 된다고 언젠가는 아무튼 네.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풍자스러운 그러니까 20세기 초가 네. 약간 풍자스러운 내용의 그런 소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이제 좀 무너지고 이렇게 그 17년도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아무래도 줘가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일프와 페트로프 그러니까 두 작가예요. 네. 일프와 페트로프. 일프와 페트로프. 네, 일프라는 분, 그 다음에 페트로프라는 분.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12개의 의자? 12개의 네. 의자. 그래서 뭐 12개의 의자라고 아무튼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네.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스포를 하면 그나마 짧게 스포를 하자면 그 12개의 의자가 세트예요. 근데 그 세트 안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원래 주인이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를 그 의자를 약간 처분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다시 그 의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기꾼들도 약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약간 주인공의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조금 옛날 거는 이제 1842년도에 나온 그 고골 네. 고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고골의 네,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도 그게 이제 치치코프라는 네. 약간 그분도 좀 사기꾼이 좀 많은 그런 좀 인식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어디는 뭐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죽은 농노의 명부 같은 거를 사러 다니면서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약간 재산을 불리는 예, 좀 차명 법법 계좌를 행위를- 만들려고.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돌아다니는 그 지주분들이나 그 뭐 시골 관리 네. 들을 또 묘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풍자화 시키면서 네. 네, 그런 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어리석음이나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되게 재미있게 써놔서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뭐 아무래도 러시아어를 전공하신 분이면 그래도 푸시킨을 러시아어로 그렇죠. 푸시킨을 읽어보는 게 러시아어를 너무 잘 쓰는 작가님이셔서 그렇군요. 뭐 대문호이기도 하시고 네, 네, 이제 네. 6월 6일이 그 탄생일이고 그게 이제 러시아어의 날로 그래서 지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정말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 쓰세요. 예.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워서 예. 그거를 그 진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러시아어를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그렇군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만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다른, 워낙 이제 작가의 세계적인 분들이니까 예, 예. 그분들은 소개를 해주셔서 20세기 작품들이 워낙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번역이 안 돼 있거나 네. 번역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일프 페트로프도 그렇고. 네. 근데 러시아를 그렇게 읽어도 모르겠어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게 튜체프라는 시인이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그냥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가끔 남편을 보면은 좀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 사람도 믿기로, 이성으로 네. 이해가 잘 어려우신. 그냥 믿을게 이러고 그냥. 한 번 질문 드렸는데 끝없이 얘기가 나오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거의 네. 끝나갈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꼭 하고 싶으신 일이시나 바라는 점 있으시면.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국제회의 통번역사라고 네. 하면은 좀 뭐 고위급 회담 통역이나 아니면 뭐 기업의 그런 이제 회의나 뭐 이런 걸 통역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사실 민간 차원의 좀 통역을 그래서 국민들 간의 그런 이해도와 그런 부분을 조금 높이는 중요하죠. 게 그게 어쨌든 나라를 만드는 거는 그 국민들이고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위에 분들보다 약간 아래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아무래도 오히려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의 통역을 그리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오신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